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저희 채널은 운동과 영양에 관한 과학적인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근성장을 최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단백질은 3대 영양소 중 근육 성장과 가장 큰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들은 근력운동 후 손상된 근섬유를 재건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근성장이 있기 위해선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얼마만큼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성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단백질 섭취 권장량은 여러 전문의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정보가 맞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주제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찾아보았습니다. 2006년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서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단백질 요구량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윌슨 박사가 진행한 이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권장 섭취량을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단백질 섭취량이 근성장에 어떠한 변화를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체 내의 질소 균형을 검사했는데요. 그 이유는 개인의 단백질 필요량은 단백질 섭취로부터 생성된 질소의 양이 손실된 질소의 양과 같을 때 충족된다고 가정되기 때문입니다. 생성된 질소의 양이 손실된 양보다 많다면 질소 균형이 양성이 되며 몸은 성장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손실된 질소의 양이 생성된 양보다 많다면 질소 균형이 음성이 되며 몸이 단백질 손실 상태, 즉 근성장이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연구에선 저항운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단백질 섭취량을 몸무게의 kg당 0.8g, 1.4g, 2.4g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는데요. 예를 들어 100kg인 사람이 kg당 0.8g을 섭취한다면 8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그래프를 그려본 결과 저항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질소 균형이 0이 되려면 kg당 대략 1.4g의 단백질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현재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섭취량이 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kg당 0.8g을 섭취한 그룹에 비해 kg당 1.4g을 섭취한 그룹의 신체 내의 단백질 합성 과정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1.4g 그룹과 2.4g 그룹의 단백질 합성 과정은 크게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서 근력 운동을 하며 근성장을 목표로 하신다면 질소 균형이 양성이 될 수 있게 kg당 최소 1.4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상세히 단백질 섭취량에 대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연구들이 있습니다. 타브로 박사가 진행한 연구에선 단백질 섭취량이 스트렝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연구에선 한 그룹은 kg당 1.24g의 단백질을 섭취하였고, 다른 한 그룹은 kg당 2g의 단백질을 섭취하였습니다. 12주 동안 저항운동을 진행한 후 두 그룹의 스쿼트와 벤치프레스의 3회 최대 반복 중량과 6회 최대 반복 중량을 측정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kg당 2g의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모든 면에서 더 큰 스트렝스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뷰코비치 박사와 버크 박사가 진행한 두 가지의 연구에서 kg당 1.1g의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과 kg당 2.2g을 섭취한 그룹을 비교해 보았을 때 2.2g을 섭취한 그룹의 스트렝스 증가가 훨씬 더 우월했습니다. 스트렝스 증가는 결국 근비대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 높은 단백질 섭취량이 근비대 증가에도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백질 섭취량과 스트렝스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본다면 kg당 2g가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kg당 1.4g 이하로 섭취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근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과 같이 저항운동을 하는 사람의 단백질 요구량을 연구한 8가지의 논문이 권장하는 최적의 단백질 섭취량은 이와 같은데요. kg당 대략 1.4g에서 2.2g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g당 1.4g과 2.2g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마다 개개인의 체질과 운동 경력과 운동 강도와 또 다른 여러가지의 요소들에 따라 단백질 섭취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항운동을 오래 한 경력이 있다면 몸이 단백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보다 단백질 요구량이 오히려 더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운동의 빈도수와 강도에 따라 단백질 요구량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잦은 빈도수와 고강도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권장된 1.4g에서 2.2g의 범위에서 높은 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에릭 햄스 박사의 논문에선 체지방이 낮거나 체지방을 감량 중인 사람들도 근손실을 최소화하려면 평소보다 더 높은 단백질 섭취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권장한 범위는 체중이 아닌 대지방량, 즉 체중에서 체지방량을 제외한 값이 2.3에서 3.1g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최대로 정확한 단백질 섭취량의 범위를 추측할 수 있다 해도 개인의 신체와 상황에 맞는 식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니 권장된 섭취량은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절한 섭취량을 찾으시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신장이나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높게 잡으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키로당 1.8g에서 2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해서 인체에 해가 되진 않으니 근성장을 최대하기 위해선 키로당 2g이나 그 이상의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고 이와 같은 운동과 영양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단신이었습니다.